예키 친구들, 안녕하세요. DJ 조이쌤이에요.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두근거리는 밤이에요. 특히 초등학생 친구들은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더욱 설레겠죠? 유치원에서 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모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두근거리는 마음일 거예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설레고 기대되는 일이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이쌤이 항상 응원할게요. 혹시 새로운 시작이 조금 두렵거나 걱정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에게 이야기해보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오늘 밤에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따뜻한 꿈을 꾸며 편안하게 잠들어 볼까요? 예키 어린이 수면 라디오는 잠잘 준비가 된 친구들이 함께 듣는 라디오랍니다. 친구들, 양치도 하고 불은 껐나요? 따뜻한 이불 속에 푹 들어가서 몸을 편안하게 해보세요. 혹시 좋아하는 인형 친구가 있다면 같이 안아주고 베개를 폭신하게 정리해주세요. 모두 준비가 끝났다면 예키 어린이 수면 라디오 시작할게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재미있는 사연을 소개해줄 시간이에요. 어떤 신나는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친구들의 신나는 이야기 언제든 보내주세요. 예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예키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사연 적기 코너를 통해 친구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줄게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8살 지민 어린이가 보내줬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8살 오지민이에요. 이번에 처음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저는 혼자인 게 편해서 걱정돼요.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민아,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면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게 어색할 수 있어. 하지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함께라서 더 재밌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거야. 지민이의 첫 학교 생활을 선생님도 응원할게. 이번 사연은 9살 하빈 어린이가 보내줬어요. 하빈이의 겨울방학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9살 정하빈이에요. 겨울방학 숙제로 일기 쓰기가 있는데 방학 동안 특별한 일이 없어서 매번 집에서 놀았다만 적게 돼요. 선생님이 지루해 하실까봐 걱정돼요. 하빈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어떤 일기를 쓸지 고민될 수 있어. 작지만 색다른 걸 찾아보는 건 어떨까? 오늘은 창밖에 날이 맑았는데 햇빛이 그림자를 길게 만들더라 같은 작은 관찰 이야기도 멋진 이야기가 될 수 있어. 지루하게 느껴지더라도 스스로 재미있는 순간을 찾아보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한 하빈이만의 글이 될 거야.
이번 사연은 5살 도화 어린이가 보내줬어요. 안녕하세요. 전 5살 김도아예요.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2번씩 먹고 싶어요. 엄마가 하루에 한 번만 이라고 하셔서 속상해요. 도아야,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가는 거 이해해. 하지만 너무 자주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이가 상할 수 있어. 엄마와 하루 한 번은 확실히 맛있게 먹자고 약속하고 그 외의 시간엔 과일이나 다른 간식으로 달래보면 어떨까? 이게 도아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법이기도 해. 이번 사연은 6살 라온 어린이가 보내줬어요. 안녕하세요. 6살 박라온이에요. 친구가 자꾸 제 신발을 밟아서 더러워졌어요. 우연인 것 같긴 한데 자꾸 그러니까 슬슬 기분이 안 좋아요. 라온아, 소중한 신발이 더러워지면 기분이 나빠질 수 있지. 친구에게 신발이 밟히면 속상해 라고 차분히 말해주면 친구도 조심하려 할 거야.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대화로 풀어나가 보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7살 지우 어린이가 보내줬어요. 안녕하세요. 7살 이지우예요. 겨울방학인데 밖에 눈이 별로 안 와서 아쉬워요. 눈사람도 만들고 싶은데 언제쯤 눈이 올까요? 우리 지우는 눈으로 하는 놀이가 재밌구나. 조이쌤도 눈 내리면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겨울에 눈이 내리면 너무 신나더라고. 지우가 눈을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이해돼. 어떤 거라고 놀면 눈사람 만드는 것처럼 하고 재밌게 놀 수 있을까? 혹시 색종이 접는 것도 좋아할까? 종이로 눈사람을 한번 접어보면 어때? 그리고 손뭉치는 눈이랑 비슷하게 만들어 볼 수 있으니 손뭉치를 뭉쳐서 눈놀이처럼 놀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언젠가 진짜 눈이 내리면 그때는 마음껏 달려나가서 실컷 만들자. 오늘 친구들이 보내준 재미있는 이야기 어땠나요? 친구들의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부터 자랑하고 싶은 특별한 경험까지 예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예키 홈페이지 라디오 사연 적기 코너를 통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친구들의 이야기로 예키 라디오를 가득 채워봐요. 친구들, 밤이 깊어지고 별들이 반짝이는 시간이 되었네요. 따뜻한 이불 속은 포근한가요? 오늘 밤에는 아주 특별한 동화가 기다리고 있대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숲속에서 특별한 모자를 발견한 민호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 모자는 놀랍게도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민호는 그 마법으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숲에 나타난 무시무시한 바위 괴물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나일 선생님, 동화 시작해주세요.
예키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냈나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마법의 모자와 용감한 아이예요. 어떤 내용인지 잘 들어봐요. 옛날 푸른 숲이 가득한 작은 마을에 민호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호기심이 많고 용감했지만 종종 덜렁대는 성격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곤 했습니다. 민호는 항상 숲속에서 새로운 모험을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분명 신기하고 멋진 것이 있을 거야. 민호는 늘 이렇게 중얼거리며 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숲 깊은 곳에서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진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은 빛바랜 창문과 낡은 문으로 가득했지만 민호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먼지가 쌓인 책들과 이상한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민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모자였습니다. 민호는 호기심에 모자를 들어 머리에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자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 나는 마법의 모자야. 나를 쓴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지. 하지만 그 능력은 착한 일을 할 때만 사용할 수 있어.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자가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신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나에게 어떤 능력을 줄 건데? 민호가 묻자 모자는 대답했습니다. 네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하지만 그 능력을 남을 돕는 데 사용해야만 해. 그날 이후로 민호는 마법의 모자를 쓰고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할아버지를 도왔고 또 다른 날은 고양이가 나무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못하자 모자의 힘으로 고양이를 안전하게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마법의 모자 덕분에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사이 숲속 깊은 곳에 살던 커다란 바위 괴물이 깨어났습니다. 바위 괴물은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디며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위 괴물은 나무들을 쓰러뜨리고 강을 건너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괴물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렸습니다. 이대로는 마을이 위험해질 거야. 사람들은 모두 도망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법의 모자를 쓰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괴물을 막아야 해. 민호는 숲속으로 달려가 괴물을 마주했습니다. 바위 괴물은 민호를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바위 괴물의 눈에는 민호가 콩알만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고 모자의 힘을 빌려 괴물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와 싸우러 온 게 아니야. 네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알고 싶어. 괴물은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잠시 멈칫하더니 답했습니다. 나는 늘 숲속 깊은 곳에 혼자 살았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무서워했지. 그래서 내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민호는 괴물의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괴물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자. 네가 힘이 세다는 걸 보여줄 기회를 줄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말이야. 괴물은 잠시 고민했지만 민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아, 네 말을 믿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민호와 괴물은 함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괴물을 보고 겁을 냈지만 민호가 괴물을 설득한 이야기를 듣고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은 민호와 함께 부서진 다리를 고치고 숲에 쓰러진 나무를 정리하며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은 힘이 셌기 때문에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괴물을 신뢰하게 되었고, 괴물도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괴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너는 우리 마을의 친구야. 괴물은 민호의 말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네 덕분에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괴물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민호는 마법의 모자에게 감사하며 더 이상 모자의 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자를 쓰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마법의 모자야. 네 덕분에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용기를 배웠어. 모자는 미소 짓듯 빛나더니 민호의 머리에서 살짝 떠올라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진정한 용기를 배웠으니 내 역할은 끝난 것 같구나. 앞으로도 너의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밝혀주길 바래.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도 민호는 바위 괴물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친구들,
동화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민호는 바위 괴물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잘 지내고 있을까요? 또 바위 괴물은 이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뒷이야기는 친구들의 몫이에요.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잠들어 봐요. 안녕. 친구들, 동화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이제 음악을 들으며 잠들 준비를 해볼 거예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냈나요? 이제 밤하늘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들을 상상해 볼 거예요. 넓은 우주를 여행하는 신비로운 시간을 함께 보내볼까요? 자, 편안하게 눈을 감아보세요. 마치 부드러운 구름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어깨와 팔, 다리에 힘을 빼고 온몸을 편하게 해보세요. 깜깜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저 멀리 은하수가 하얀 강물처럼 흐르고 밝은 달이 밤하늘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네요.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를 찾아보세요. 그 별을 가만히 바라보면 마치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별에서 나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친구들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그 별을 타고 우주여행을 떠나볼까요? 별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친구들은 별과 함께 우주를 향해 날아갑니다. 점점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이 보이네요. 우주에는 정말 많은 별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별들, 밝은 별과 어두운 별들, 여러 가지 색깔의 별들이 함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네요. 저 멀리에는 신비로운 행성들도 보입니다. 둥근 모양의 행성, 고리가 있는 행성, 여러 가지 색깔의 구름으로 덮인 행성까지 정말 신비로운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지네요. 우주를 여행하는 동안 친구들의 마음도 넓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모든 걱정과 고민들이 저 멀리 우주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네요. 넓고 넓은 우주 속에서 친구들은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다시 반짝이는 별로 돌아와 보세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별빛이 친구들을 다시 부드럽게 감싸 안아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제 반짝이는 별들과 함께 신비로운 우주여행을 마치고 편안하게 잠들 시간이에요.
아름다운 별들이 가득한 꿈을 꾸면서 깊이 잠들어요. 잘 자요, 친구들. 내일 아침에는 반짝이는 별빛처럼 밝고 힘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